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촉 가이드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요새 몸이 좀 편찮다면서요? 네, 대상포진이 와가지고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방송을 좀 쉬어요. 네, 근데 이게 저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방송 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만 쉴 수도 없고 여러 개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운이 좋게도 그 다 쉬기가 좀 그래서 이제 주사 맞고 이제 치료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쉬어야 낫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럼 이동영 작가님이 제작하는 방송도 나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실까봐 제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프다고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런 얘기 하실까봐. 대타 쓰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예. 있다. 저는 대신할 끝까지 이게 넘어지는 한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도 네. 추워졌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건강 관리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좀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윤석열 후보가 이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울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좀 다른 스탠스였거든요. 이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한번 만나보라라고 이야기했다. 약간 본인이 나설 만한 사이즈의 일은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였는데 오늘은 또 되게 다른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네. 주위에서 이제 이야기를 서서히 하기 시작했겠죠. 김종인도 없는 마당에 이준석까지 없으면 선거에 어려워진다. 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은 집안 싸움하는 걸 보기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거기다 이건 권력 다툼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 명분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들 권력 잡으려고 저렇게 싸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또 최근에 나온 지지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많이 쫓아와서 거의 딱 붙는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역전할 수 있겠다. 역전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일단은 내분부터 빨리 수습을 하자. 아마 그렇게 판단이 선 것 같아요. 네. 이 대표가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윤 후보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 일명 윤핵관을 저격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 윤핵관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당무 복귀를 그냥 하진 않을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그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후보 쪽에서 했으니까 네. 그러면 난 안 만난다. 뭐 그런 거잖아요. 아직도 윤핵관에 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윤석열 후보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 없다고 하겠죠. 네. 그럼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도 윤석열 후보는 할 만큼 했다. 네. 그러면은 책임은 또 이준석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이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준석을 잡으려고 열심히 했다. 이런 네. 모습만 보여주면 성공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액션을 취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 울산이든 어디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윤핵관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여러 사람 이름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 얘기도 있고 장성민 전 의원, 한호섭 뭐 이렇게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누군 것 같으십니까? 제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이준석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워낙 누구다 이야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 핵심 관계자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게 크게 문제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후보하고 처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을 때 제일 먼저 지지했던 사람들. 거기다가 이준석 말처럼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줘야 된다. 이런 네네. 건데 그게 당의 생각, 대표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로서는 이렇게 하면 지는데 네. 계속 지는 행동을 한다. 거기다가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핵심 관계자라는 워딩으로 해서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게 다 김종인 안 된다. 이준석 나가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럼 당의 화합도 이건 져야 하는 것이고 네.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윤핵관이나 사람들이 십상시처럼 네.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릴 거 아니냐. 네.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어제 경선 한 달 만에 홍준표 의원과 만나서 3시간 40여 분간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2030이라고 합니다만 네. 30 세대는 약간 이재명 쪽으로 넘어왔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근데 아직 20 세대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 가까이 대답 안 하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홍준표를 지지했던 젊은 층이다. 네. 그때 홍준표를 함께 가야 되는데 홍준표 의원은 함께 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구 정군과 홍준표 의원이 말하고 있는 배구 정군은 다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거를 그런 주장을 잘 설득해서 무조건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면은 뭐 굉장히 겸손한 모습에 상고철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홍준표를 또 반대로는 띄워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스타일이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 과연 여기서 진정성을 갖고 홍준표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이제 윤석열 후보 만나고 나서 자신이 만든 이 청년 플랫폼이죠. 청년의 꿈 한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3가지는 알아들었을 거다. 그러면서 그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 설득. 지금 이제 설득하기 위해 출발했으니까 일단 이 이야기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사퇴, 윤핵관 색출이었는데 윤핵관 자체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수정 이제 교수에 대한 2030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예. 이유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이 이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사퇴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용인수를 보면 네. 검찰 시절에 그 용인수를 그대로거든요. 네네. 검찰에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린 사람들 그 측근들만 챙겼고 거기에 대한 의리를 계속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있는 사람도 계속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수정은 본인이 공들여서 데리고 온 사람인데 홍준표하고 뭐 이준석 대표가 원한다고 해서 내보낼 수 있을까? 뭐 첫 번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하기 어렵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스타일도 버리고 집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홍 의원은 뭐 이준석 대표만 돌아오면 일단 윤 후보랑 공식 회동은 갖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만약에 공식 회동을 갖게 되면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뭐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이겠다는 뜻일까요? 어렵다니까요. 아니 공식적 모습만이라도 보이는. 뭐 모습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만남은 있을 거고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네. 그리고 주말에는 서울 올라온다. 네. 이 대표가. 그래서 월요일 날 선대위 출범식 하잖아요. 네네. 거기는 참석할 것이다. 만일 정말로 거기 안 들어오면 이제 책임은 이준석이 몽탕 뒤집어 쓰는 겁니다. 네. 선거에 진다거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다거나 다 이준석 책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후보가 찾아갔는데 선대위에 나오지 않았다. 출범식 때까지. 그럼 당대표를 내려놓던가 이런 역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출범식에 참여한다. 주말에 올라온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양새는 좀 보여줄 것이다. 네. 다만 이 대표나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한 윤핵관 색출 이런 건 못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영입 1호인 조동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사흘 만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는 지지자들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왜 비 오는데 같이 비를 맞아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갔다가는 중도층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지금도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정말 훌륭한 인재라고 축켜 세웠다가 하루 만에 나가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조동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본인이 거취를 정리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좀 매끄럽게 네. 빨리 수습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이제는 공격거리를 하나 쥐었죠. 네. 한고승희 의원 건을 봤을 때는 우리 언론이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았는데 네. 그땐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예. 사생활 문제니까 다루지 말자. 네. 암묵적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여성이고 똑같은 정치인인데 조동현 씨한테는 이걸 다 오픈하고 종편 어제 하루 종일 이것만 틀었거든요. 네. 대한민국 유수 언론들이 다 받아쓰고 이 잣대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조동현 씨가 물러났기 때문에 무기를 하나 들었다.
조동현 씨가 갖고 있는 비슷한 의혹들을 김건희 씨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김건희 씨 등장할 때 민주당이 이걸 공격 카드로 쓰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못 쓰면은 민주당이 네. 바보인 거고. 음. 그리고 그때 우리 언론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아예 유전자 검사까지 공개한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했는데요. 이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그렇고 청년 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도 혼외자 있으면 정치 못하냐 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할 수 있죠. 다만 그 정치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원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다 못하니까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그런 건데 강용석 씨 문제는 이거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 함께 그 썸네일도 눈 뜨고 볼 수 없을 그런 썸네일 올렸고 특히 미성년자 아이의 얼굴까지 공개하고 네. 아니 사실은 이 뭐 조동현 씨가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도 있다 치자 10년 전 일이지만 근데 그 아이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아이 얼굴을 공개하고 아이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으로? 이건 선을 넘어도 상당히 넘은 겁니다. 이건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 취했고 강용석 씨 전직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본인 사생활은 깨끗합니까? 네. 아니잖아요. 다른 뭐 비슷한 류의 또 개인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죠. 예. 아무리 유명세가 좋고 돈도 좋다지만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희 전 MBC PD가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 윤석열 캠프에 갈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갑자기 이렇게 선회가 됐습니다. 이거는 당 대표나 후보의 어떤 의지 문제 또 뭐 노력 문제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뭐 이 쌀집 아저씨 이분도 그렇고 지금 네. 민주당에 새롭게 영입된 김윤희 씨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뺏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의 어떤 뭐 리더십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인재들을 뺏긴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이제킹 인선이라고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글쎄요. 뭐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쨌든 인재 영입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거는 적극적인 사람이 그만큼 없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들고 지금 어쨌든 당이 좀 분란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더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빨리 분란을 정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대표하고 후보가 만나서 분란을 빨리 정리해서 수습하는 모양새로 가야 된다. 근데 그건 뭐 그런데 저는 선거 전에 네. 꼭 이렇게 영입 쇼를 하는 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후보의 역량과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인선 문제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느냐 갖고 계속해서 좀 양당이 시끄럽단 말이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논란인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입하는 게 2016년 총선부터 민주당이 재입왔거든요. 네. 2016년 총선 1호, 2호, 3호 뭐 이렇게 네네. 하면서 우리 패널인 오창석 씨도 그때 영입됐죠. 네. 17호인지 19호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네. 그러다가 재미 보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또 재미 봤어요. 네. 2020년 총선에 또 재미 봤습니다. 그래 또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1호 영입, 2호 영입 이런 식으로. 뭐 예전부터 계속 했던 것을 아무리 흥행했다지만 이번에 또 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사고도 터졌고 네. 예전만큼 그런 흥행도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벌써 정치권에 갔지 안 갔겠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검증 못하고 당에서도 사실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뭐 네네. 검증이라고 해서 뭐 경찰이나 청와대나 뭐 그런 것처럼 뭐 사찰 비슷한 그런 수준 아니더라도 네네. 질문지만 하는 200개 300개 되는데 그것만 던져줘도 네네. 제대로 대답할 건데 이번엔 너무 급해서 그것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프로필만 보고 사람을 선택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선거 직전에 이런 영입 쇼는 하지 마시고 네. 정말로 중요한 인재면 선거 직전이 아니고 그 선거가 없는 때에도 영입할 수 있는 것이고 네네. 또 당에서 차근차근 키워나가서 인재를 키워야지 선거 직전에 이렇게 데리고 온다? 그것도 선거 직전에 데리고 오려면 어떤 사람이 데려와집니까? 결국은 그동안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뭐 정당의 영입 방식입니까? 그건 옳지 네. 않은 것이지.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작용이 있었고 저도 이제 과거 한 사례가 좀 떠오르는데 원정권 씨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원정권 씨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와의 뭐 어떤 의혹으로 영입도 무산되고 이제 이후에 본인의 삶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좀 이런 지금의 모습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갑니다. 원정권 씨 문제는 그런 거예요. 원정권 씨가 영입이 됐는데 자 미투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다. 네. 그런데 당에서 여성 말만 믿고 사실 버린 거죠. 그랬죠 모양새가.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는 또 그 여성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민주당이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이 이 반발하는 거예요. 조동현 씨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졌는데 근데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 정치권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안 하게 되겠네요. 안 하죠. 누가 갑니까? 네. 저렇게 한두 명 이렇게 뭐 언론이 달라붙어 가지고 사생활을 네. 다 털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제대로 못 살게 만드는데 누가 정치를 하고 싶어 두렵게 하겠어요. 되죠. 예. 다 하지 말라 그러겠죠. 네. 당장 최근에도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 다 그 본인은 하고 싶어 해도 가족들은 다 결사가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누구나 다 조금씩 잘못하고 살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권 가는 순간 그게 모든 게 다 털려버리거든.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국가에서 손실일 수도 있죠. 좋은 사람들,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 뭐 당연히 저 같아도 절대 안 갑니다. 네. 저는 워낙 좀 구리긴 하겠습니다만 인생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또 당 내부에서는 오랜 시간 당에 헌신하면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했던 그 원래 이 당 관계자들이 갑작스러운 영입 인사로 인해서 좀 내몰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선 의원, 진성준 네. 의원 그 당직자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당에 들어가서 공채로 들어가서 여러 개에서 당에 서 일을 하고 뭐 보좌관 경험도 해보고 결국은 지금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장경태 의원 네네. 대학생 때부터 민주당 들어가서 한 10여 년 밑바닥에 있었잖아요. 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지금 웬만하면 중진보다 낫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영입 쇼만 한다. 그래서 2016년 총선부터 3번의 영입 과정이 있었는데 큰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네. 그때 다 영입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당이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뭐 비단 여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영희 전 PD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를 담당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면 홍보는 이제 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전문가라고 또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이 좀 성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좀 보십니까? 한쪽은 방송국 이제 PD 출신이고 한 사람은 이제 선거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선거 마케팅에 좀 여러 가지로 경험치가 쌓인 사람인데요. 결과가 알려주겠죠. 다만 네. 이번에도 뭐 홍보비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왔잖아요. 네. 왜냐하면 선거에서 가장 많은 떡고물을 만지는 분야가 바로 홍보입니다. 홍보겠죠. 예. 여러 가지 돈을 나갈 것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홍보 총 책임자가 뭘 하려고 해도 중간에서 계속 해박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 업체에 맡기면 안 됩니다. 이 업체가 네. 더 잘합니다. 사실은 아닌데 네, 그 이권 챙기려고. 네, 그 예전부터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정치 경험 없는 김 전 PD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걸만 따져봤을 때는 이 대표가 날 수 있다고 보겠죠. 그 조금 지켜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MC 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